안녕하세요. 시청 직원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으로 만나게 됐어요. 코로나 시대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민선 7기가 시작되고 한 2년이 지났잖아요. 2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어디만큼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을 했는지, 주민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공유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원래는 좀 대면 방식으로 우리 2층 대강당이나 광운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이제 뭐 대면, 확실히 대면을 해야 맛이 나는데 이 영상만 보고 하려니까 이게 서로 좀 리액션도 있고 이래야 이게 제가 신나게 하는데, 그냥 뭐 여러분들 리액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2주년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노원구의 지금 현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7월쯤에 저희가 노원구민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이제 2주년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주 그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혹시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더 보완해야 될지, 또 어떤 일은 가속도를 밟을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영감을 좀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름하여 노원구 구정 인식조사 결과 공유인데요. 바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조사를 6월 달에 했었고요. 주로 이제 노원구 거주 19세 이상 남녀 700명 대상으로 일반적인 여론조사도 있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FGI 조사라고 심층 면접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연령대별로 모아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어떤 의제를 주고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생생한 이야기, 날 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듣는 그 두 가지 방식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나름 상당히 좀 객관적인 그런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주로 여성이 조금 더 많고요. 52.3%. 그리고 연령대는 골고루 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비슷하게 맞췄고요. 생활권도 월계, 공릉, 노원, 중계, 상계, 마들 총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좀 보면 노원구 이미지는 뭐냐? 뭐 우리가 늘 느끼겠지만 노원구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는 역시나 교육하고 자연환경, 늘 우리가 예상했듯이 특히 교육은 은행사거리, 그 다음에 뭐 숲세권,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경춘선 숲길, 뭐 힐링, 학원과 공원, 이런 게 뽑혔고요.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80%라는 거, 그 다음에 베드타운, 주거 환경이 노후됐다, 그 다음에 교통체증, 뭐 이거는 뭐 원초적으로 이 도시가 가장 변두리였기 때문에 교통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뭐 그게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아파트 주거 환경과 교통 이 문제를 가장 부정적으로 그리고 보는 것 같고, 서민적인 동네다 뭐 이런 거, 지상철, 변방, 노후, 복지, 노인 뭐 이런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아이 키우기 좋은 자연 친화적인 도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통이 열악하고 지리적으로 변두리면서도 서민적인 그런 동네다, 이런 이미지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원구는 아직 주거단지의 이미지가 매우 강한 걸로, 당연하죠. 80%가 아파트고 뭐 이렇다 할 산업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출퇴근을 시내라든가 강남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단지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베드타운이라는 게, 저는 누군가 베드타운을 오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오명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 도시가 태생이 베드타운으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베드타운을 벗어나려고 막 한다? 그게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죠. 아파트를 허물고 그러면 산업단지를 유치를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걸 있는 그대로 놓고 보고 그걸 인정하고 거기서 우리가 뭘 보완할 것인지 이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노원구에 거주하는 게 만족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한다. 그러니까 78.7% 나왔습니다. 조금 내가 보면 거품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교통도 체증이 심하고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굉장히 인구가 많이 빠져나가고 뭡니까 이게 저기 경기도 쪽으로 많이 나가는데도 일단 사시는 분들은 만족한다. 만족하는 이유는 교육.
뭐 이건 3, 40대한테 주로 해당되겠죠. 중계동 학원가에 아이 키우기가 좋다. 그 다음에 집값이 저렴하다. 그 다음에 뭐 교통도 그만하면 지하철이 뭐 4호선, 7호선, 6호선이 있으니까 괜찮다. 1호선도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 많다. 나이 들면 병원을 찾게 되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숲세권. 그 다음에 치안. 우리가 또 가장 안전한 도시 중에 하나죠. 저렴한 물가. 근데 이제 이 중에 저렴한 집값은 요즘은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처음에 노원구가 생겼을 때 3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집값이 쌌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여기 와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아시다시피 노원, 도봉, 강북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노원구가 집값이 싸다? 이게 요즘은 그렇게 큰 장점이 되질 않고 있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이 다 경기도권으로 빠져나가는 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답변을 좀 했죠. 노원구 거주 만족도 중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뭐냐? 뭐 다 예상하시겠지만 교통, 체증,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당연하죠. 아파트를 지을 때 그때 당시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난에 엄청 시달리고 있죠. 특히나 주공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들어오면 거의 주차 못하고 아파트를 한 10바퀴를 돌아도 주차를 못하는 그런 상태. 대중교통이 혼잡하다는 거. 4호선, 7호선 아침에 차 타고 나갈 때 뭐 아시잖아요. 워낙에 콩나물 지하철이죠. 뭐 버스도 그렇고 동부간선도로는 늘 새벽 6시부터 막히고 이런 거는 뭐 지리적으로 워낙에 변두리였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한계. 저건 아마 부동산 가격이 너무 낮다, 높여야 된다, 이런 분의 불만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뭐 그 다음에 아파트가 이제 30년 되니까 노후돼서 수도물에 녹물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겨울에도 난방이 따뜻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 그 다음에 낮은 재정 자립도. 이분은 좀 굉장히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인 것 같은데 재정 자립도가 낮다고 불만이다. 그래서 할 건 다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놀거리가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 노원구 사람들이 놀거리가 부족하죠. 기껏해야 상계역 앞에, 노원역 앞에, 뭐 석계역 앞에 가서 놀고, 좀 젊은 사람들은 뭐 저기 성신여대 앞에나 건대 앞에 가서 또는 대학로 가서 노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놀거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힐링타워를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노원구 구정에 대한 평가, 구청장에 대한 평가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걸 보고도 이거는 믿을 수 없다. 이거는 좀 무슨, 얘가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긍정평가가 89.6%가 나오냐. 굉장히 민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어찌됐든 조작한 건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한 20% 정도는 거품이 있다. 그래서 89.6%인데 20% 빼면 그래도 69.6%니까 한 70% 정도? 그래도 그 정도면 우리가 2년 동안 참 잘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노원구의 코로나 대응 평가, 뭐 아시다시피 뭐 89.6%로 뭐 오히려 굉장히 높죠. 뭐 특히나 가장 잘한 게 뭐냐, 코로나 중에 문자로 상세한 동선을 알려줬다. 이게 1위가 났고요. 그 다음에 무료 마스크, 무료 마스크 지급한 게 2위가 났습니다. 저는 마스크 지급이 1등인 줄 알았더니 문자로 알림 문자를 보내준 게 1등으로 나왔었죠. 그 다음에 구정, 이제 우리 6개의 구정 목표가 있는데 분야별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자리와 관련된 미래도시 항목에서 가장 잘한 건 뭐냐? 의외로 청소 시스템 개선한 거. 우리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2년간 했잖아요. 그러면서 딴 때보다 굉장히 깨끗해졌다, 주민들이 많이 인식한 것 같습니다. 청소 시스템이 30%. 그 다음에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메디컬, 서울대병원이 유치된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두 번째 29.7%. 그 다음에 광운대역에 그 시멘트 공장을 옮기고 아파트를 짓는 거. 이게 이제 그 월계동 분들만의 요구인 줄 알았더니 이제 그 주변 분들도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이걸 세 번째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백사마을 재개발되는 거에 대해서도 기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계 뉴타운, 뭐 굵직굵직한 우리 노원의 미래도시에 관한 모습인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창동 차량기지에 바이오메디칼을 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썩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그냥 뭐 어떤 분들은 쇼핑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무슨 병원이냐, 그냥 대기업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그런 거하고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도시 항목에서는 어떤 게 가장 높게 나왔냐면 이건 정말 소소한 그런 일이죠.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을 다 바꿨잖아요. 그걸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게 1등이 나왔어요. 의외로. 그게 버스 도착 알림 시스템이 24.9%. 두 번째가 동부간선도로 확장. 뭐 오래 걸리고는 있는데 이 동부간선도로 확장에 대한 기대가 좀 있다는 거죠. 24%. 그 다음에 동북선 경전철 착공한 게 21%. 그 다음에 GTX 신호선에 추진하는 것도 은근히 기대들이 높다는 거. 주차장 확보한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힐링도시 이 부분은 우리가 워낙에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는데 역시나 당연천 중락천에 꽃길을 조성한 거가 가장 좋은 만족도가 나왔어요. 25.8%. 그 다음에 거리의 그늘막, 그 다음에 겨울에 그 버스 정류장에 따순 쉼터 조성한 거 25.4%. 그 다음에 경춘선 숲길과 하랑대 불빛 정원이 20%. 이거는 이제 공릉동 쪽이 아무래도 높게 나왔겠죠. 불암산 철쭉동산 나비정원도 한 18.2%, 영축산 순환산천은 9.1%는 아마 저건 월계동 분들이 아마 많이 저렇게 응답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 관련해서 어떤 걸 가장 잘했냐 물어봤더니 당연천 경춘선 숲길에 음악방송한 게 가장 또 높게 나왔습니다. 되게 의외입니다. 하여튼 이게 음악방송이 저는 1등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는데 27.6%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북서울미술관의 그 근현대 명화전 했던 청경자 그림 했던 게 19.4%, 경춘선 가을음악회 17.5%, 그 다음에 각종 축제 이거 한 것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모든 그룹에서 우리 FJ 조사를 해보니까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욕구가, 그러니까 체육관 같은 게, 체육관이 지금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앞으로 우리 6개까지 늘릴 건데, 하여튼 생활권 곳곳에 체육시설을 많이 짓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 그리고 문화사업에 대해서도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도 있는데 축제 같은 게 좀 특징이 없다. 이런 요구도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복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온 건 역시나 노원구민 안심보험. 이건 아마 자전거 보험하고 조금 헷갈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구민 안심보험이 29.8%, 그다음에 어르신들 야간 무더위 쉼터, 이건 아마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22%, 아이유센터, 공동요가방 이런 순서로 나왔고, 특히나 반려동물에 대해서 찬반이 엇갈리는데 이 여론조사상 보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키우지 않아도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투자하는 걸 반기는 그런 분위기가 좀 저희가 FJ 조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요. 이게 지금 교육이 좀 빠졌는데요. 교육 분야가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교육 분야에서 가장 잘 나온 거는 학교 그 시설 개선하는 거. 그게 가장 잘했다고 나온 거고요. 그 다음이 시립과학관, 그 다음에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그 다음에 수학문화관. 저는 수학문화관이 의외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과학관과 청소년 직업체험센터가 더 주민들의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고요. 앞으로 희망하는 그러면 구정 역점 분야는 뭐냐? 역시나 일자리하고 교통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요구가 강한데, 특히 일자리나 이런 거는 노원구 자체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고요.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가 돕자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교통, 이게 29.8, 27.8, 그 다음에 공원 등 힐링 공간 16.3, 그 다음에 뭐 복지 서비스 강화하는 거, 문화 인프라 강화하는 게 10.7, 이런 순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월계 공릉, 이건 아마 이제 동주민센터에 우리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 동주민센터도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예. 월계 공릉동에 있는 우리 저기 직원분들, 뭐 역시나 그 광운대역 그 시멘트 공장 이전하고 아파트 짓는 거, 이게 가장 중요도에서 가장 1위고요. 그 다음에 GTX 신호선, 그 다음에 화랑로 북부 간선도로 진출운행, 이건 아마 공릉동 쪽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KTX 광운대역 정차, 그 다음에 경춘선 철도공원 조성 완료. 정확하게 자기 생활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순서대로 찾아냈습니다. 예, 중계동하고 상계동하면 또 달라집니다. 이 우선순위가. 역시나 월계 공릉동 주민들은 광운대 역세권 개발, GTX, 그 다음에 북부 간선도로 진출을 램프, KTX, 그 다음에 경춘선 철도공원, 공릉동에 체육센터 짓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요. 하계동하고 중계동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경전철, 동북선 경전철 그 사이로 지나가니까 그게 1등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노원 센트럴파크 중계 근린공원하고 등남공원하고 연결하는 그게 두 번째 순위. 그다음에 여기 특이하게 월계에서 상계동까지 그 송전선으로 지중화하는 거. 그게 상계 6, 7동하고 하계 2동 쪽에 있거든요. 그쪽 계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은행사거리 그 문화예술회관 옆에 중계보건소를 새로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관심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설치라든가 백사마을, 뭐 강북 학생체육관, 그다음에 구민회관 이런 정확하게 자기 주변에 있는 일들을 우선순위로 꼽아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상계권역은 당연히 뭐 창동 차량기지 이전하고 거기에 바이오메디컬 단지 구성하는 게 1위. 체육센터 공원은 이거는 이제 수락산역에 체육관 짓는 거하고 상계 5동에 축구장, 야구장 짓는 거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가 상계 당고개 쪽에 상계 뉴타운 7,400세대 아파트 짓는 부분, 그다음에 상계 중앙시장에 주차장 짓는 거, 그다음에 동막골 그 수락산에 휴양림 짓는 이런 순으로 이것도 역시 자기 생활권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좀 논쟁이 됐던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이참에 물어봤어요. 거리에 그 가로등에 꽃 그 봄에 좀 심었는데 그게 너무 과한 투자다, 예산 낭비 아니냐, 꽃이 금방 지는데 왜 그렇게 촘촘히 심었냐 이런 거가 있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거리 꽃장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생각보다는 83.3%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분들은 FGA에 나온 이야기가 산책로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구정사업인데 사후 관리가 좀 안 되다. 이걸 아마 초반에 꽃이 좀 시들고 죽었던 이걸 아마 연상하셔가지고 이야기하는. 이거는 지금은 그건 사라졌고요.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일부는 뭐 세금 낭비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은 의견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거리꽃 장식에 대해서 83%가 찬성한다는 거.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꼭 이 데이터를 이야기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노원구 자체 내 예를 들면 휴양소, 콘도, 용산구나 성동구 같은 경우 용산구는 제주도에 용산구 콘도가 있고요. 성동구는 여수에 자체 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노원구 자체 구청에서 그 휴양소를 하나 좀 건립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찬성이 73.9%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을 했으면 좋겠나 했더니 역시나 압도적으로 동해안이 해야 된다고 54.9%. 아무래도 이제 여름 휴가를 연상을 했던 거겠죠. 그 다음에 서해안, 그 다음에 설악산 순으로 이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FGI 조사에서는 조금 반대가 좀 있었어요. FGI 참여한 분들은 이게 뭐 여름에 한철 반짝할 텐데 뭐 예약이 되겠냐 뭐 이런 거라든가 평상시에 놀고 있으면 예산 낭비 아니냐, 차라리 그냥 다른 지자체 한 거에 우리가 같이 하는 게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상계동 그 노원역 근처에 롯데백화점에서 그 순복음 교회까지 우리 그 탈축자는 그 구간에 대해서 차를 좀 상시적으로 막겠다라는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고민이 돼서 물어봤더니 역시나 이거는 반대가 5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FGI 참여자들은 압도적으로 반대를 했고요. 평상시 차가 많이 다니는데 거기를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주변 교통이 마비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거기다 뭐 지하화해가지고 뭐 교통 대책을 세워주고 뭐 위에다가 공원을 만드는 뭐 이런 방법도 뭐 대안을 제시하는 분도 계셨는데 하여튼 뭐 그러면서 차 없는 거리가 되면 거기를 뭘로 썼으면 좋겠냐. 당연히 문화광장하고 공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마켓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우리 노원에 아직 상징적인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노원의 중심가에 어찌 보면 주민들이 많이 모여서 뭘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은 중계 근린공원 정도인데 중계 근린공원은 들어갈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는 저 거리를 좀 500m, 540m 되니까 거기를 좀 차 없는 거리로 만들고 뭐 주말에라도 좀 이렇게 뭐 버스킹 공연이라든가 그런 공원이라든가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창동에 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가 들어오면 그 가깝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거리가 좀 우리 노원의 랜드마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시사점 뭐 제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앞으로 많이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어떻게 뭐 대단한 시설 짓고 무슨 큰 이벤트 하고 이게 주민들 기억에 남는 게 아니더라고. 기억에 남는 거 마스크 지급, 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그 교통정책 관련해서도 뭐 동부간선도로 이런 것도 있지만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해가지고 뭐 하는 문제라든가 출퇴근 시간대만이라도 뭐 노원구가 통학버스를 좀 운영을 해서 지하철역까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태워다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소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는데요. 역시나 교통 문제가 가장 주민들이 체감하기 좋은 그런 분야로 조금 결과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이제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FJ 조사 결과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는 주민들이 월계역하고 당구개역, 그 다음에 노원역 주변을 꼽았는데 저는 노원역이 왜 낙후됐다고, 그 밑에가 아마 하부가 너무 어둡고 그래서 아마 낙후된 지역이라고 꼽은 게 아닌가 싶은데, 노원역 주변은 상권은 아무래도 많이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낙후된 지역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개선 방안으로 노후된 시설들, 뭐 산이나 이런데 오래된 시설들 다 철거하고 뭐 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거기에 문화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치안과 관련해서 CCTV라든가 가로등을 증설하거나 순찰을 강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지상철 기둥, 아까 노원역 하부 공간이라든가 역사가 오래돼서 노원역도 그렇고 상계역도 그렇고 당구개역도 그렇고 역사가 너무 오래돼서 굉장히 노후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 역사를 좀 새롭게, 우리 시내에 나가보면 강남이나 광화문역 같은 데 가면 역사가 굉장히 세련되고 굉장히 휘황찬란한데 그런 식으로 역사 이미지를 좀 바꾸는 작업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사점을 좀 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굵직한 개발 관련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바이오 메디컬 단지 조성에 대해서 역시나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여기가 바이오 단지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득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형 쇼핑몰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하남이나 고양시에 있는 스타필드 같은 그런 쇼핑몰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금 여러 가지 찬반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형 쇼핑몰이 들어오면 동네의 가게들이,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망해버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상권을 다 죽이는 일이 돼서 대형 쇼핑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타필드가 아니어도 지금 동네에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편인 거죠. 이마트도 있고 트레이더스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세이브존, 뭐 2001 아울렛,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까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쇼핑몰이 없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아마 대형 쇼핑몰을 아마 주민들이 조금 선호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구정의 장기 플랜에 대해서 공유하는 2040 노원구 플랜에 대해서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단기간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주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자꾸 변경되거나 그 다음에 이게 좀 설득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시사점으로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자연환경, 요즘 뭐 코로나 시대는 역시나 자연환경, 그 다음에 이제는 교통보다는 공원과 가까운 집이 선호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들 이야기하던데, 특히나 공원 이용률이 높아지고 캠핑족들이 늘었기 때문에 모든 공간에 앞으로 공원 같은 걸 조성할 때는 휴양림 같은 곳에도 캠핑존 같은 걸 고려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주변의 상가나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도블록을 바꾸는 이런 것, 그 다음에 주차장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들도 구석구석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구정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도 역시나 아직도 뭐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노원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죠. 소식지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 점차 감소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민들의 구정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여전히 높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보는 사람만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유튜브라든가 카톡 채널 등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홍보 수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야 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시사점이 이번에 결과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가 올해 2주년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그런 결과이고요. 여러분들 2년 동안 정말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어찌됐든 객관적인 지표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구청장으로서 굉장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시고 영감을 좀 얻고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많이 찾아내셔서 잘 보완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2년 우리 노원구가 하여튼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그리고 살기 좋은 그런 노원구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앞장서 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코로나 문제, 그 다음에 서비스 공단의 파업 문제, 그 다음에 태릉 골프장 관련한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우리 노원구청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은 혼도 나시고 저를 대신해서 뭐 칭찬도 받았겠지만 또 여러 가지 쓴소리도 들으셨을 거고 비판도 받았을 텐데 그럴 때마다 하여튼 뭐 공무원으로서 어떤 자괴감도 느낀 경우도 있고 보람도 느낀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걸 묵묵히 이렇게 감내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년 동안 저와 또 힘을 합쳐서 우리 노원구를 멋진 동네로 만드는데 함께 손을 잡고 나가자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 공유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